증인은 1956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살벌했던 정치 상황 속에서도 정권의 부정을 폭로하고 저항한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증인, 바로 시작합니다. 객혈을 하고 나서 주우는 보석이 되었다. 지금쯤은 폐에 구멍이 펑하니 뚫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도 이 며칠째 호흡기는 뜻밖의 좋아진 것 같았다. 부풀어 흐르던 열도 39도에서 35도 7부로 부쩍 내렸다. 그러면서도 피부가 추근하였다. 기름이 피부에 피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반비례로 손발이 한결 까실한 감촉을 주었다. 새로운 느낌이었다. 어떤 다른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주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머릿속은 맑았다. 그런데도 오하는 오싹거려 몸에 피어 흘렀다. 이런 때면 주우는 가라앉는 듯한 피로와 알 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머리끝이 쭈뼛할 때도 있었다. 일종 공포심에 가까운 것이었다. 눈을 딱 감고 어떤 환상을 물리치려고 애써 보았다. 강 선생님이 곧 올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갑자기 침대 위에 담요를 걷어차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은의 아내가 하는 말이었다. 주은의 병세가 그처럼 위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주은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미지수인 시간까지를 두고 죽음이란 것을 생각해 보았을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주은은 마음속으로만 머리를 저어 보였다. 아무리 추려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결핵균을 보균하였다 하여 인체에 이처럼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의문 때문이었다. 그거야. 주은은 딱 단정을 내려보았다. 결핵균만이 주은의 생명을 줄여준 것이 아니란 것을 새삼스러이 깨달았다. 살아야 해. 주은은 입술을 펄럭이어 속으로 내까려 보았다. 삶을 단념한다는 것은 돌이켜 생각하면 무의미한 일 같았다. 어쩌면 그러한 의식은 자신의 무력함을 속이려 드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현군을 하루에도 몇 차례 그려보는 것부터가 뚜렷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스운 일이야. 주는 픽 비웃음을 지어보았다. 알 수도 윤곽도 뚜렷하지 않은 얼굴들이 낡은 뉴스 영화처럼 스쳐 보이기도 하였다. 희생이란 말을 대신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계몽적인 일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한 속에서 자아의 절망과 싸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주는 생각하였다. 다만 생명의 의의를 가져야 하는 조건만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어디까지나 주은 개인의 존재가 문제될 뿐이라 하였다. 주은의 방에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양복이 걸려있는 것도 주은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 있는 것이라 믿었다. 주은과 현군의 사이도 그와 비슷한 경우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현군은 올 때에도 그러하였고 갈 때에도 그처럼 자연스럽게 갔다고 주은은 믿기 때문이었다. 현군은 현군이지. 주은은 입속으로 내까리며 담요를 머리 위까지 뒤집어 썼다. 열기를 풍기는 호흡이 자신으로서도 싫었다. 그 이상으로 현군과 주은의 사이에 흘러간 기억을 더듬어 본다는 일은 괴롭지 않을 수 없었다. 모아진 손길이 바르르 떨렸다. 의식이 희미하길 바랐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무한히 큰 거울에 비치듯 자수를 알 수 없는 희미한 관이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힘을 주어 눈을 꼭 감아보았다. 죽기 싫다는 의식이 머릿속을 빙글이 돌아 흘렀다. 온몸이 달달 떨리도록 죽음이 무서웠다. 무서운 이유는 더욱 알 수 있었다. 그것을 의식하자 주는 저도 모르게 축 늘어져 몸을 뻗어보았다. 흥분에 쌓인 자신의 뒤번지는 심리 상태에다 안정을 주어 보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폐결핵균이 한결 침투되어 준에 자신이 죽어가야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흥분이 가라앉을 것만 같았다. 지난 겨울 일이었다.
그때부터 어떤 숙명적인 것을 주는 지니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주는 신문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다. 이유는 간단하였다. 헌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기사 때문이었다. 여당지면서 오히려 야당의 입장을 유리하게 썼다는 것이 문제되었던 것이었다. 장군, 이리 좀 와요. 준이 편집국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기나 한 듯이 편집국장인 S가 부르는 것이었다. 이 기사를 의식적으로 쓴 거요? 공공란에다 빨간 잉크로 쭉쭉 선을 그은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네. 그렇다면 더욱 문제야. 그럼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준은 빙긋이 웃음을 띄어 S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아, 웃을 일이 아니야. 날카로운 눈매로 노려보았다. 신문사 사실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기자야. 준은 관자놀이가 움찔함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준은 어안이 벙벙하여 S를 마주 바라보기만 하였다. 사표를 내게. S는 회전 의자를 옆으로 돌리며 명령조로 말하고 담배에다 불을 붙여 물었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기사를 다시 읽어봐. 문맥이 어디로 흘러먹었나? 기억할 수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걸 지적해 주십시오. 우리 신문사 사실 알지? 네. 그렇다면 답변은 끝났어. 하지만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선량 생활도 초등수학쯤은 알아야 445입도 이해한다는 것이 어디에 모순이 있습니까? 준은 약간 흥분하여 오히려 대어들었다. 듣기 싫어. S는 자리에서 움찍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려 하였다. 그러면 국장은 의식적으로 기사에 대해서 의곡하려는 거요? 무엇이 어째 의곡이야? 되자는 소리 말고 얼른 사표를 내! S는 편집실이 떠나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준은 자신의 위치를 잃을 뻔하였다. 불을 뒤집어 쓴 듯한 가운데에서도 수십 개의 눈이 준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자 몸마저 부르르 떨렸다. 당신이 어떤 사실을 제3자에게 보도하려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요? 준도 의식하지 못하리만큼 낮은 목소리로 S에게 물었다. 자신을 속이지 말란 말이요. 내가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요. 그 기사에 대한 모순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S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준을 쳐다보고 있었으나 준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S를 노려보았다. 그따위는 신문의 ABC도 모르는 무식이야. 너 아직 세상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구나. 협박이요? 얼굴 근육이 부자연스럽게 이룩거려 씨루어져 있음을 느끼며 준은 비웃어 보였다. 그러면 한마디 더 묻겠는데 신문사 편집 방침을 거역하는 이유는 뭐야? 또 기사로 비꼬는 건 누구한테 하는 짓이야? S는 손가락을 바르르 떨면서도 침착하게 묻는 것이었다. 그것이 기사를 의곡하려는 것만이 아니요. 어떤 선입견으로 해석하려는 사고방식 때문이요.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상을? 분열의식을 자아내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러한 증거야. 그 대자는 기사로 인해서 사천체가 어떤 공궁에 빠지고 있는 줄 알아? 상하 파이프를 끄집어내어 타들어가는 담배를 꽂으며 S는 눈을 부릅떠 소리소리 질렀다. 분열의식은 뭐고 정당한 기사가 어째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이 자식아, 나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S는 유리잿더리를 준을 향하여 던졌다. S가 던진 잿더리는 벽에 부딪혀 부서지고 말았다. 이러자 편집국 기자들이 자리에서 움직거렸고 편집부장 R이 복도로 준을 밀고 나왔다. 장영, 지금 그 기사 때문에 상부에서 전화가 오고 야단이요. 국장 자신의 인책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내일 천천히 얘기하시오. 매사에 타협이 많은 R의 말에서도 적지 않이 불쾌감을 느꼈다. 알았어. 준은 밖으로 총총히 나와버렸다. 그리고 그날로 사표를 써서 우편으로 붙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타성과 무비판이 태풍처럼 휩쓰는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준은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준이 이렇게 실직하면서부터 누구보다도 아내의 조바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못난 척하고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요. 준을 나무람하였다. 그것도 말이라고 해? 그러니 당장 어떻게 해요? 어떻긴 뭘 어떻게 해? 그래도 살 테지. 살자니 좀 해요. 아낸 앞날을 걱정하였다. 주변성이 없는 준의 지금까지의 일을 잘 알고 있는 때문이었다. 실상 아내의 예언 비슷이 들어맞은 셈이기도 하였다. 준은 매일같이 아침을 먹는 대로 부지런히 외출하였다. 그것도 한 달을 하루같이. 꼭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가끔 아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대중 잡지에 잡문을 팔아 얻은 고료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던 어느 날이었다. 통행금지 시간을 대어 준은 막 현관을 들어섰다. 여보, 이쪽으로 들어와요. 아낸 소곤거려 준을 이끌다시피 하여 정주로 들어오라 하였다. 누가 왔소? 오늘 학생 하나를 넣었어요. 학생? 아낸 손가락으로 웃방을 가리키며 학생이 있다는 눈짓을 하였다. 퍽 얌전해 배는군요. S대학 철학과에 다닌대요. 나직이 말하였다. 준을 빤히 쳐다보는 눈치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 달에 15,000원씩 2달치 성금 3만원 받았어요. 아낸 엷은 웃음마저 띄어 보였다. 실상은 아내가 독단으로 한 일도 아니었다. 준은 바둑을 즐겼다. 그래서 가끔 바둑을 두기에 외박을 하는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런 날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도둑이 문을 흔들어 아낸 단잠을 자는 애들을 깨워가며 꼬박 밤을 드새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당신이 이렇게 사람의 혼을 빼니 살림도 보탤 겸 얌전한 학생이라도 하나 넣읍시다. 밖에서 자고 들어오는 날 저녁이면 을의 푸념처럼 말해왔었다. 그러구려. 준도 무심히 대답하였던 것이 눈앞에 실현된 것이었다. 고향이 어디래? 준은 저녁상을 밀어놓으며 못마땅함을 억지로 참고 물어보았다. 이북 황해도 어디래요? 성은 현가고요. 부모들은 있대? 이북에 있지. 이남엔 친척도 없나 봐요. 몇 학년이래? 금년에 졸업반이래요. 그런데 제가 얌전한 탓이겠지? 지금까지 미군 부대에 댕기며 공부했대요. 그래서 내 말이 학생은 그럼 미국 유학이라도 가겠군요 했더니 미국은 안 간대. 서독을 가려고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군요. 작년엔 그 부대 어느 장교가 미국에 함께 가서 공부시켜준다는 걸 제가 안 갔대요. 좀 요새 학생들 같지 않은 데가 있는 모양이죠. 아낸 벌써 겉으로도 믿음직하다는 눈치였다. 요새 그런 학생이 많아. 아내의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오나 하여 더 이상 따져 묻지도 않았다. 하숙빈 아예 걱정 말래요. 언제나 한 달치씩 성금 내겠다고. 당신의 직업을 묻기에 신문기자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더욱 좋대요. 선생님한테서 배울 점도 많겠다고 하며. 그런 걸 봐서 돈푼이나 저축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부대에 안 댕긴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 좋겠구려. 준은 덤덤히 대답해버렸다. 현군이 하숙해온 지가 한 달도 못 돼서였다. 현군에 대한 아내의 신임은 말할 것도 없었고 준의 아들 윤이란 놈마저 아저씨 하며 따랐다. 집안 식구가 이러자 준도 현군과 자연 친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 준과 현군의 사이를 가까이 한 것은 바둑을 두면서부터였었다. 현군의 바둑수는 준보다 2급 정도 아래였으나 재치있게 두는 바둑이라고 준은 늘 생각하였다. 장 선생님은 무자비한 데가 있습니다. 판국이 기울어가면 매양 현군이 하는 말이었다. 바둑이란 게 본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소? 그 본질적인 걸 긍정하십니까? 그럼 전 부정합니다. 또 철학이요? 마찬가지야. 지구 이긴다는 사실이 현이 말하는 부정적인 세계니까. 그럼 제가 양보하지요. 양보라니. 어디까지나 실력이지.
실력이 없음 밀리는 게 당연하지 않소? 바둑판에서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주는 이런 점으로도 현군을 좋아하였다. 지고 이기는 일에 승벽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성품이 어질거나 교양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증거라고 믿은 때문이었다. 날이 갈수록 현군은 준의 기대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으리만큼 성실한 데가 있어 보였다. 꼭 바둑을 두는 때의 심중한 태도처럼 그의 하루의 일과도 변함없이 반복되었다. 현군은 취직 자리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학교에 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아내의 말을 빌면 나가보았대야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따위를 강의하는 정도라고 코웃음을 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현군은 어쩌다가 밖으로 나갔을 뿐 밤이면 꼬박 새어가며 초 2자루씩 태우고야 자리에 들었다. 그러고는 오정이 가까워야 늦잠에서 깨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학생은 좀 별다른 데가 있어요. 어느 토요일 날 현군이 윤이란 놈을 데리고 역시 늦잠에서 깨어나 밖에 나간 사이에 아내가 한 말이었다. 왜? 오늘은 특별하군요. 저렇게 늦게 깨서는 아침을 먹잖아요. 변소도 가는 눈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턱에다 손을 고이고 멍하니 앉아 있고요. 한참 사색하는 시기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내가 한번 슬쩍 중뛰기를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정신이 드느냐고. 우리 애아버지도 꼭 학생처럼 전엔 그랬는데 내가 습관을 고쳐드렸다고. 그러니까 학생도 우리 집에 있는 한 우리 집 가법을 따라야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저 흐흐거리고 넋없이 웃는군요. 아낸 의혹이 가득 찬 눈으로 준을 바라보더니 재물에 싱거운 듯이 웃었다. 그 다음이 걸작이야요. 소리 나고 사람이 댕기는 때는 글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요. 제가 연구하는 글은 그처럼 높은 거래요. 그래서 내가 높은 게 아니라 무슨 비밀이 있는 게지 했더니 금세 시무룩한 표정을 짓지 않아요? 현군을 나무라마는 쪼가 아니라 이즈음 학생으론 드물다는 말 눈치기도 하였다. 그대로 버려두구려. 준은 싱거운 대답을 하고 나서 그날도 밖으로 나가버렸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술을 거나하게 마신 후 과일과 구운 밤까지 사가지고 준은 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여보, 이리. 아낸 과일 봉지를 받으며 현군이 있는 방 쪽을 눈짓하였다. 좀 앉아요. 왜 수선이요? 아니, 지금 학생이 막 동무하고 나갔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요. 아낸 눈을 찢떠 두렵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뭐 말이요? 저 학생이 빨갱이인가 봐요. 어떻게 알아? 오늘 찾아온 동무가 학생 책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과 헤겔 책뿐이에요. 아낸 나지기 말하면서도 눈을 곤두세워 준을 쏘아보듯 하였다. 무식한 소리 말아요. 철학하려면 학문의 책을 알아야 하지 않소. 그걸 알려고 책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빨갱이야. 옷을 갈아입고 준은 저녁상을 마주하여 앉았다. 그래도 의심스러워요. 아낸 잠잠히 앉아있다가 준이 상을 물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혼잣말하듯 하였다. 믿을 땐 언제고 의심하는 건 뭐요? 자신의 심경에서 오는 반발로 준은 퉁명스러이 쏘아붙이듯 하였다. 그러나 입속으론 아내의 말을 다스려 보며 현군의 늘 침울해 보이는 얼굴을 그려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현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면 그가 교회를 나간다는 것을 알아낸 일이었다. 일요일이면 미사를 드리러 간다 하고 꼭 새벽같이 식전에 나아가는 것이었다. 또 교회를 나가는 날이면 을에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그런 때면 저녁을 먹었노라 하며 방에 들어서는 대로 담요를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현군은 응응 아름소리를 치기도 하였다. 이튿날이면 또 시간을 어기지 않고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하루 종일 친구와 뒷산에 올라가 있다가도 방에 들어서면 소곤거려 이야기를 오래 한다는 것이었다. 알 수 없어요.
준이 밖에서 돌아오면 을의 아낸 한마디라도 현군에 대한 말을 해야만 안심되는 눈치였다. 그대로 버려둬요. 그럼 두지 않고 누가 뭘 해요? 당신이 말이 많으니 말이요. 하도 세상이 무서우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찌 제3자의 생활을 간섭할 수 있단 말이요. 또 책임질 것도 없는 일이고. 아내와 준의 사이엔 가끔 현군을 두고 말다툼 비슷이 해왔었다. 뾰족한 성미를 가져서 이내 사람에게 흥미를 잃는 아내를 준은 마음속으로 오히려 나무람하였다. 그것이 착각이 아닌 이상 S의 경우와 같이 무비판에서 오는 의식이라고 믿은 때문인지도 모른다. 장 선생님, 산불 나가실까요? 겨울날 같지 않게 푸근한 어느 저녁 무렵에 현군이 한 말이었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소? 공부야 늘 하는 공부니까요. 현군은 시무룩이 웃으며 준을 유인하는 것이었다. 100m만 굽이져 올라가면 검은 암석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하얀 눈이 깔린 산이었다.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준은 현군과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며 서울 시가를 내려다보았다. 역시 서울은 불쌍한 도시군요. 현군이 불쑥 하는 말이었다. 불쌍한 도시라니? 생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야 보기에 달렸지 않소? 그렇긴 합니다만 용기가 필요한 도시로 보입니다. 무슨 의미에선지 현군은 준을 힐끗 쳐다보며 어색한 웃음을 띠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라면 서울뿐인가? 세계 각국에 무수한 도시가 있을 것 아니겠소? 준은 현군을 마주 바라보다가 먼 하늘에다 시선을 던졌다. 알 수 없어요. 하던 아내의 말이 빙글이 머릿속을 돌아 흐르기도 하였다. 달은 저런 때가 좋아 배는군. 찬물에 담가놓은 송편처럼 힘얼쑥이 이지러진 달을 가리키며 준이 딴전을 부리듯 하였다. 선생님은 로만티스트는 아닙니다. 어딜 보고 달을 보시는 감상력이 그렇습니다. 똑똑히 현군의 웃음은 어색하게 들리었다. 그럼 진짜 로맨티스트는 어떻게 보아야 옳소? 준은 시무룩히 일부러 웃어 보였다. 이태백이 좋아하는 금색이 찬란한 달이지요. 나야 그까지 아나.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드십시오. 현군은 외투주머니에서 위스키병과 컵을 내미는 것이었다. 용이 주도한데 이건 어떤 이스트에 속하는 거요? 준은 기계적으로 잔을 받아 마시고 현군에게도 따라주었다. 그동안 거의 1년 가까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는 둘째로 여러 가지로 회의가 생기는군요. 성경을 현실에 비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얀 눈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산등성이를 올라섰을 때 현군이 미리 준비했다가 베앗듯 말하였다. 준은 한참이나 어리벙벙하여 있었다. 거무식하게 물들어가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현군의 말을 되씹어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또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를 몰라 준은 망설였다. 그것이 진실에서 출발했다면 인간에 대한 애정 문제가 아니겠소? 현군의 말뜻은 따로 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슬쩍 건드려 보았다. 네, 서로 애정을 가진다면 투쟁할 일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뜻도 되겠지. 그러시다면 현실적으로 공리주의의 화신이 된 인간부터 개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애정을 갖는다는 자체, 의식부터가 인간을 개조한다는 시초가 돼야 하겠지. 준은 울컥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현군을 노려보듯 하였다. 꼭 미소공동위원회 때 참가와 거부를 싸고 돌며 의논 투쟁을 하던 때와 흡사한 감정이 슬그머니 머릿속을 돌아 흘러보이기 때문이었다. 장 선생님의 말씀은 마치 세계연합정부론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현군은 실신한 사람처럼 어깨를 흔들어 웃었다. 선생님은 현실을 매일같이 보시고 있으시죠?
선생님은 제3자에게 임의로 애정을 베푸실 수 있으면서도 제3자가 선생님이 베푸시는 애정을 다루며 받지 않는 경을 당하는 때가 있으시죠. 일테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애정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회의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다 진실한 것 같은 데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허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생각됩니다. 현군은 흥분하여 연설조로 말하고 나서 머리를 푹 수그려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알아들어. 그것이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모색이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게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런 숙제가 없이 살 수 없으시죠? 한 잔만 더 하십시다. 현군은 또 위스키병을 내밀었다. 주는 못 받을 것을 받는 때처럼 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잔이 차길 기다려 받아 마셨다. 준이 따라주는 마지막 잔을 현군도 쭉 들이켰다. 생각하면 돈을 벌어야 하겠어요. 먹고 살면 되지. 갑자기 돈은 일하기 위해서요. 돈도 인격이야. 함부로 모여지는 건 아니고. 선생님의 사고방식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 같은 놈들 하숙시키고 물가지수에다 생활을 맞추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잘했어. 준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이윤을 가지고 피아노를 산다, 승용차를 산다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지. 물론입니다. 현군은 기다랗게 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준과 이만큼 떨어져 머리를 푹 떨어뜨려 섰다가도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준도 힘얼쑥하던 달이 어느 사이에 차디차게 하얀 눈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현군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 결론이 잡히지 않으면서도 가슴속이 서늘한 것 같아서 준은 현군을 몰래 쏘아보았다. 이제 내려가 볼까? 준은 나직이 말하였다. 한참이나 말없이 걸어 내려와 오솔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장 선생님, 저 내일 아침 첫 차로 부산 내려가겠습니다. 갑자기 부산은 왜? 제 친구의 형이 일본 무역합니다. 그분이 며칠 전 부산에 왔답니다. 현군은 말뿐이 아니라 걸음마저 주춤거리는 것이었다. 가면 얼마간 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얻었어야 그것이 3일간이면 돌아오겠습니다. 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띄엄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잠시라도 장 선생님 곁을 떠나는 게 괴롭게 생각돼서요. 이불은 말을 하면서도 머리를 수그려 걸음을 옮기는 현군의 모습은 더 침울할 수 없이 보였다. 일테면 현이 나한테 애정을 베푸는 거야? 웃음을 띄어 준이 말하자 현군도 마주 웃어 보였다. 이리하여 현군은 준과 이야기한 대로 그 이튿날 첫 차로 부산을 간다 하고 훌쩍 떠나버렸던 것이었다. 사흘이면 온다던 현군은 2주일이 가까워도 돌아오지 않았다. 학생이 웬일일까? 제일 아내가 조바심 치듯 물었다. 책까지 두었으니 올 테지. 아니야요. 어디 군대라도 끌려갔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 그래서 그 학생이 밖에 못 나갔어요. 아낸 부쩍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면 징집보류가 돼 있는데 무슨 소리요? 누가 따라가 봐서 아나요? 언제 학교에 간다는 말 듣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 버릇 고쳐요. 사람을 의심하는. 하루 있자던 예정이 열흘 되는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준은 역정을 내다시피 하여 아내를 나무람하였다. 글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낸 푸념하듯 하며 새침을 떼기까지 하였다. 바로 이런 말을 주고받은 다음 날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워서 준이 막 잠이 들려는 때였다. 여보세요? 현관문을 쿵쿵쿵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무의식 중에도 준은 섬뜩하여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여보세요? 한결 힘차게 현관문이 울렸다. 네, 누구 왔습니까? 준은 간신히 미닫이 문을 열며 대답하였다. 전기조사를 왔습니다. 밤중에 무슨 전기조사입니까? 아니요. 이 일대를 일제히 하는 거니까 얼른 여세요. 어째 어엿하게 말하는 바람에 준은 쭈뼛한 심경이면서도 문을 열었던 것이었다. 플래시가 얼굴에 덮이자 쏟아져 들어오듯이 4~5명이 구두를 신은 채 낭하에 올라서는 것이었다. 어느 사이에 벌써 꺼져 있던 전등이 켜 있었다. 현 이루라고 있지? 네, 어디 갔어? 2주일 전에 부산 간다고 갔습니다. 뭘 어째? 어디서 오셨습니까? 똑똑히 봐야 알겠어? 플래시를 쥐고 있는 사나이가 경찰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봤어? 이만하면? 네, 하지만 저희 집에 하숙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2주일 전에 부산 간 것도 틀림없습니다. 이 자식이? 준의 얼굴은 보지 않은 채 벽장문을 모조리 열어 프레시로 비춰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현군이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책을 둘쑤시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하, 좋은 놈들이다. 빈정대며 현군의 책을 꼬나서 내동댕이 쳤다. 표제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일본 가나가날 금자로 박은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이었다. 준은 즉각적으로 현군이 사상 문제로 혐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 이루가 무슨 사고를 일으켰습니까? 준은 짐작하면서도 물었다. 빨갱이야, 이 자식이 사람을 바지저고린 줄 아나 봐. 이 책을 보고도 물을 용기가 있어, 이 자식아! 으이구, 그냥... 한 손으론 절컥 권총을 재우며 주먹으로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순간 얼굴을 쌓아는 준의 손엔 선지피가 좌르르 흘러내려 붉게 물들었다. 이게 웬일이야요? 우리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을 이처럼 때려요? 아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몸을 와들와들 떨며 준을 가로막아섰다. 그 아주머니는 나가 있어요. 다른 형사 한 사람이 꾸짖듯 말하였다. 우리한텐 없이 살다 보니 하숙시킨 것밖엔 죄가 없어요. 아낸 발을 구르며 울상을 하였다. 그러니까 나가 있어요. 무엇이 어째? 빨갱이하고 공무하고 죄가 없어? 준을 후려갈기던 형사의 말이었다. 이 책을 내다 실어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준의 팔목에다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다. 가는 건 좋습니다. 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은 한 손으로 코를 닦으며 물었다. 염려 마십시오. 또 보셔야 하겠습니까? 준의 이름 석자가 박힌 영장을 준의 코밑까지 지켜보이는 것이었다. 인제 안심했습니까? 준을 쳐다보며 조롱하듯 웃었다. 그렇다면 가는데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수갑은 채지 말고 그냥 갑시다. 도망칠 비겁한 놈은 아니니까요. 좋소. 신사적으로 합시다. 준은 옷을 주섬주섬 도로 입었다. 그리고 외투깃을 일으켜 세우며 살을 에이는 듯한 현관 밖으로 따라 나섰다. 아이고, 한 명이 불었군. 무거운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끝나자 감방 안에서 들려오는 말이었다. 준은 그래도 우두커니 선대로 한참 동안 주위를 응시해 보았다. 미결수들이 비스듬히 눕기도 하고 우굴이 서로 기대고 있는가 하면 준이 들어오자 벌떡 일어나 앉는 치도 있었다. 와서 앉으시오. 일어나 앉은 사나이가 탁한 음성으로 말을 거는 것이었다. 준은 그제야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똥뚜껑에 가까운 곳에 느슨히 앉았다. 그 담요 가지고 앉소. 아까 말하던 사나이가 명령하듯 또 하는 말이었다. 그때야 준은 담요를 끌어안으며 사나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수염이 무더기로 났고 움퍽 꺼진 눈에다 광채를 띄어 쏘아보고 있었다. 무슨 일로 들어왔소? 대단치 않은 일이요.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준은 대답하였다. 사나인 준을 훑어보다가 알았다는 듯이 담요를 말아쓰고 도로 누워버렸다. 준은 오래 앉은 대로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담요를 머리 위까지 올려 써보았다. 그래도 추위는 뼈마디를 쑤시었다. 재물에 눈이 감겼다. 꿈이 아닌가 의심하여 퍼뜩 눈을 떠보았다. 바로 준의 곁에 새우처럼 꼬부라져 누운 담요 속에서 쿨럭쿨럭 기침소리가 일었다. 준은 못 볼 것을 보는 때처럼 눈살을 찌푸려 담요 무더기를 쏘아보았다. 6이구나. 입속으로 뇌까리며 담요 속에다 머리를 묻어버리고 말았다. 준이 유치장에서 자고 난 이튿날 오정이 지나서였다. 육중한 유치장 문이 열리며 준을 부르는 것이었다. 준이 이끌려간 방은 훈훈하고 태양광선이 가득 차 있었다. 준은 그때야 알았다. 어젯밤 준을 후려갈기던 형사 앞에 섰다는 것을. 잘 주무셨소? 형사는 해주기 웃으며 양담배 한 대를 피우라고 주는 것이었다. 꼭 자름한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준도 싱거운 미소를 띄어 보였다. 처음이요? 입술이 얇은 형사는 눈에다 웃음을 풍겨 담배를 빨며 물었다. 3번째입니다. 무슨 일로? 일제시대에 사상범으로 1년 살고 8.15 직후 북한서 2달 살았습니다. 자신으로서도 싱거운 대답이라고 생각하여 준은 또 웃어 보였다. 에이, 그런 사람이 왜 그래? 뭐가요? 어젯밤 대답하던 식이군요. 참, 어젠 미안했소. 대한민국은 당신이 아다시피 법치국가인데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당신이 대답을 빚고 와서 양해하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으론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준의 의심이 부쩍 치밀어 올랐다. 동정하거나 호의를 가질 리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더욱 애정은 아니었다. 순간 준은 온몸에 쭉 퍼지는 무엇을 느꼈다. 갑자기 태양광선이 싫었다. 사물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이라는 희미한 의식이 멍멍이 흐를 뿐이었다. 오히려 어둑시그러한 유치장 속이 나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이까지 생각하니 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유치장 밖에 보이는 전선주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였었다. 뭘 생각하오? 예? 준은 얼른 머리를 돌렸다. 그동안 형사는 준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폈음이 분명하였다. 가느스름이 찢어진 눈알이 반짝이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신사적으로 묻는 대로 똑바로 대답해야 돼. 인제 시작하는구나 하고 준은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륵 떨었다. 아는 데까진 말하지요. 직업이 신문기자라지? 전직입니다. 그럼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왜 그만두었어? 국장하고 싸워서요. 아유, 왜? 기사 때문에요. 구체적이 아니지. 틀림은 없어. 형사는 의자를 끌어 바로 앉으며 곁에 앉은 동료를 바라보고 웃었다.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있다고 믿어지자 가슴이 뛰고 있음을 다음 순간에야 느꼈다. 그것도 그거지만 현이를 언제 알았어? 집에 와 하숙하면서 알았습니다. 바른 대로 말해. 그것뿐입니다. 그럼 현이루가 간 곳은 어디야? 부산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 부산 갔는데 주소가 어디며 어디 가서 숨었느냐? 그 말이야. 그건 모릅니다. 그의 가느스름이 찢어진 눈자위는 갑자기 독사를 풍기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준은 당황해하지도 않았다. 현군의 일만은 시간이 이해시키리라 믿은 때문이었다. 그보다도 S와 싸운 기사를 꼬집어 뜯으면 어쩌리 싶기만 하였다. 현이루 국제 간첩인 줄은 알고 있지? 모릅니다. 야, 이 양반.
그는 또 자리를 떠나 스토브 옆에 와서 뚝 뻗지르고 서 있는 저보다 웃사람인 듯한 사람을 쳐다보며 의미있이 웃는 것이었다. 좌익 서적 보는 줄도 몰랐어? 알았습니다. 아이, 그러면서 국제간첩인 줄은 모른다는 거야? 빈정대는 쪼로 말하는 것이나 소름이 끼치도록 어떤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다. 션이루가 S대학 철학과에 다닌다고 했소. 제 생각엔 공부하는데 참고 정도로 보는 줄만 알았을 뿐입니다. 아이, 이 자식이 기어이 사람을 바지 저고리로 몰 작정인데. 두고 봐. 웃으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준을 노려보며 유치장 당번 형사에게 내맡기는 것이었다. 제1차로 신문이 끝나자 준은 전에 들었던 감방과는 다른 독방에 수감되었다. 무거운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치장 당번 형사의 발소리도 멀어졌다. 형사가 밀어넣은 대로 그 자리에 준은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둑시그러한 감방 안엔 창살을 통하여 한오라기의 태양광선이 흘러들었다. 준은 속으로 아 하고 길게 소리를 질러보았다.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도 몰랐다. 어찌 생각하면 희열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렇게 광선에서 자극을 받았을 뿐이었다. 누런 미국 군대 담요가 놓여있는 곁에 가서 준은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겨우 마음속이 아까 희열에서 벗어나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또 문득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찌되었든 준 자신이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준은 무의식 중에 어깨를 흔들며 바로 앉아보았다. 그리고 준은 현재의 위치를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제 더 확실할 수가 없었다. 현군의 위치에 놓일 수 없다는 사실이. 이름자가 다르니까. 입가에다 10번 웃음을 띄어 준은 속으로 내까려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준은 독방에 수감되어 있어도 태연해 있었다. 지금은 날짜도 기억할 수가 없다. 무서운 추위로 감방 안이 얼음판처럼 싸늘하던 날 밤이었다. 준은 담요 한 장을 머리 위까지 휘감아 쓰고 여인 개처럼 온몸을 달달 떨고 있었다. 벌써 며칠째 계속되던 열이 이 순간에도 화끈거리도록 뒤덮이는 것이었다. 어디선가 꼭 한 사람이 되풀이하는 괴로운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자신으로서도 알 수 없었다. 준은 괴로움을 잊은 일이었다. 그리고 아까부터 되풀이하는 기침소리에 이상한 흥미를 가졌다. 저자도 증인이 아니면. 준은 소리도 없이 웃어보았다. 기침소린 아까보다도 한결 자주 일었다. 못난 자식 같으니. 새우등처럼 몸을 구부려 돌아 누우려 할 때였다. 육중한 자물쇠를 건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뜩 제 의식에 돌아서 귀를 세워 엿듣고 있었다. 나와! 그래도 준은 대답을 하지 않고 모른 체하고 누워 있었다. 야! 일어나! 엉덩이를 발길로 찰 때에야 준은 겨우 일어나 앉았다. 유치장 당번 형사였었다. 몸이 떨려서. 준은 바르르 떨었다. 너만 추우냐? 키가 후릿해서 건장해 보이는 형사는 준의 팔을 잡아채며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분위기가 좋지 않으나 전등불이 낮과 같이 환한 것이 반가웠다. 자그마한 테이블을 마주하여 자로만 체격을 대뚝거리며 처음 신문을 하던 가느스러움한 눈을 가진 형사가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왜? 추워? 자, 담배나 한 대 피우고. 못 피울 것 같소. 피운다고 죽는 거 아니야. 준은 기계적으로 받아서 담배에다 불을 붙이는데도 손이 떨려서 한참 시간이 걸렸어야 했다. 담배에 취하여 의식이 아득할 때였었다. 네 이름이 장준이지? 네. H신문사 S씨를 알지? 왔다 갔습니까? 야, 이 자식아! 묻는 대로만 대답해.
발끈하여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도로 앉았다. S실 아느냐 이 말이야? 예. 넌 4452을 아느냐? 주는 가슴속이 뜨끔하였다. 일이 이까지 이르렀다면 모든 것을 단념하자 하는 생각이 픽 스치는 것을 느꼈다. 압니다. 알아? 이 자식이. 그러니 어떻단 말이야? 그래서 국제간첩을 옹호한다는 말이야? 현이로 어딨어? 모릅니다. 기어이 부인하는 거지. 부인 아닙니다. 모를 뿐이니. 가느스름한 눈이 반짝 빛나 있었다. 그리고 엷은 입술을 옆으로 빗두름이 꼭 다물고 준을 쏘아보는 것이었다. 여기에 와 꿇어앉아. 가까이 가서 꿇어앉자 자로만 손가락을 모아 쥐고 푹 수그린 준의 턱을 가벼이 괴어서 위로 치켰다. 아이고, 신문기자까지 한 머리를 가지고 왜 미련하게 굴어? 대신 받을 테야? 말해봐. 입가에 비웃음마저 띄어 보였다. 모르는 거야 어떡합니까? 준은 웃음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대신 받을 테야? 하는 말에서 준 자신이 범죄인이 아니란 것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때문인지도 모른다. 야, 이 자식이! 흥분하여 씩씩거리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준은 두 손으로 머리를 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야! 들어가 잘 생각해봐. 준을 일으켜 세우며 한참 만에 형사가 한 말이었다. 준은 어떤 슬픔이 치밀어 올라 눈물이 글썽 괴어서 형사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턱으로 끄덕여 대답을 대신하였다. 사내 대장부가 울기는.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다르게 준의 등을 가벼이 두들겨 주었다. 얼마를 잤는지도 몰랐다. 높이 달린 창살을 통하여 길게 광선이 뻗어 흘렀다. 준은 몸을 꼼짝 들시어 놓을 수도 없었다. 무엇이든지 새로우리만큼 의식도 희미하였다. 그런 가운데에도 관절이 굳어진 것인지 손발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일이었다. 반비례로 몸은 불덩이처럼 이글거려 열에 들떠 있었다. 준은 한참 만에야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었다. 아내가 사식을 차입한 것을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처럼 말짱이 식욕이 가시였다. 입술이 타서 부풀어 올랐다. 메슥메슥 군침이 돌아서 뚜껑이 덮인 똥뚜껑으로 네 발걸음을 하여 기어갔다. 소변색이 핏빛 같았다. 야릇하게 몸이 오싹하였다. 폐가 오그라붙는 듯한 기침이 연거푸 치밀어 올랐다. 이마에만 땀이 돋는 것은 아니었다. 금세 온몸이 추근하였다. 울컥 목구멍이 부어오르는 것 같은 싫은 감촉이 일었다. 무엇인지 입안에 가득 차 있었다. 무의식 중에 뱉어버렸다. 손으로 입술의 상처를 피하여 조심성스럽게 씻어보았다. 붉은 핏자국이 아침 햇볕에 한결 선명하였다. 준은 의식이 아득히 멀어감을 느꼈다. 몸도 가눌 수가 없었다. 그보다 타격이 컸던 것은 객혈을 하였다는 사실에서 받은 무서운 충격이었다. 준은 오래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눈에 뜨였을 때에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알지 못할 주사를 맞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 선생이 인제 오시는가 봐요. 중학 동창이요 군의관인 강을 두고 아내가 하는 말이었다. 좀 어떻습니까? 열이 아침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강과 아내가 현관에서 주고받는 말이었다. 여준, 좀 나은가? 준은 머루기 촛불에 비치는 강의 건강한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일부러 숨을 죽여가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숨을 쉴 때마다 기침이 튀어나와 목을 찢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 입술만 펄럭이어 말하였다. 열이 좀 있어. 강이 진정제부터 놓아서 기침과 경련이 멎었다. 준은 알지 못할 주사를 몇 대나 맞았다.
그리고 강은 닝게르병을 늘 걸던 자리에 걸었다. 고무줄을 길게 늘어뜨려 뼈에 말라붙은 피부에다 주사기를 꽂기에 한참 시간이 걸렸다. 미안하네. 매일. 곁에 사람이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주는 강을 쳐다보았다. 그런 인산 말고 얼른 나와서 일어나게. 가망은 있나? 그럼 아직도 자넨 중환자가 되려면 멀었어. 주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강이 사망진단서를 쓰지나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자 얼굴을 마주하기가 싫어서였다. 주는 또 알지 못할 흥분으로 몸이 떨려났었다. 한 시각에도 수없이 오르내리던 생각이 희미하게 또 돌아 흐리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폐결핵균이. 주는 눈을 부릅떠 마음속으로 부인해 보았다. 지극히 짧은 시간 사이였다. 주는 문득 38선을 넘던 때부터의 지난 생활을 생각해 보았다. 투명하면서도 끝내 자신이 이해하려는 합리성을 추려잡을 수는 없었다. 자네가 왜 매일 오나? 준도 알 수 없었다. 꼭 밖에다 사람을 세워놓고 강만이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스쳐 보이기 때문이었다. 뜻밖의 묻는 말이어서 강은 흥분하여 떨고 있는 주은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보석인 줄은 알지. 눈에다 비웃음을 풍겨 주은은 재차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강은 어안이 벙벙하여 가까이 왔다. 주은은 아까와 똑같이 엷은 웃음을 띠다가 사뭇 날카로운 시선으로 강을 노려보았다. 의사의 직분으로 끌려왔지. 이 사람이 신경질을 내고 있군 그래. 강은 터무니없다는 듯이 유쾌하게 웃었다. 주는 부쩍 강이 미워졌다. 더욱 그 유쾌하게 히히하고 웃는 웃음소리가 싫었다. 몸이 부르륵 떨렸다. 축 늘어져 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을 감았다. 여러 번 듣던 웃음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거의 1시간 만에 눈이 뜨였다. 강이 닝겔 주사를 거두는 바람에 잠에서 깨었던 것이었다. 주는 유난히 의식이 맑음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강이 언제 왔던가 싶기도 하였다. 좀 정신이 드네. 문제없이 나. 요는 정신력이야. 병을 이기는 건. 무섭지는 않어. 죽음이. 병이 나아가는데도 왜 그런 말을 하나? 강은 물끄러미 주은을 들여다보며 타일렀다. 자네 힘을 빌어. 꼭 살아야지. 눈으론 촛불이 벌렁거려 타오른 것을 바라보면서도 주는 귀를 바싹 기울였다. 어디선가 성당의 종소리가 아득히 들려오기 때문이었다. 주는 아까운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때처럼 오래오래 눈을 감고 종소리를 듣고 있었다.